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11차 기도회는요. 작년 우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10차 라이트하우스 기도회의 두이시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2주 전에 책이 출간되었고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실제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나도 한번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어떤 동기들이 부여됐는데, 실제 벌써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그때 집회가 끝난 지 2달이 훌쩍 지났는데 어떤 분들은 그 도미노를 12개 가운데 도미노를 세워나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도미노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해결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때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아예 마음을 안 먹고 계시다가 이제 오늘부터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11차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는 이 12개의 도미노 가운데 특별히 1번, 2번, 3번의 도미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액팅할 수 있게끔, 돌파할 수 있게끔, 뚜잇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함께 도와드리고, 또 메시지를 좀 더 짧게 쪼개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할 목적으로 시작된 집회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번 집회를 누구의 아는 사람의 소개나 지인의 추천으로 이 영상을 보시거나 현장에 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지난번 12번의 집회 가운데 1, 2, 3번은 복습을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며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을 활용하셔서라도 홀리튜브에 이 작년도에 했던 집회 1번, 2번, 3번 강의를 들으시던지, 아니면 두이시라고 하는 책을 선물 받으셨으면 그 책의 1강, 2강, 3강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번 집회에 들어오셔야 이 흐름을 이해하시고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 2, 3강을 들었다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부터 실제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이번 집회를 제가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때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집회 중에 시세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는데, 그 시세라고 하는 설교만 유튜브에서 2 영상을 똑같이 올렸더니 30만 명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우리가 뭐 이렇게 먹방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설교 메시지인데 30만이 클릭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세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미국이 지원 국가인데 세상의 룰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리쇼어링, 공장 다 철수해서 미국 친한 순서대로 다시 재배치한다. 그래서 세계화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에 뉴스를 이제 한 2, 3개월 진도 뺀 걸로 보시면 아마 국제정세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며칠 전에 LG랑 SK랑 현대랑 삼성 이런 애들한테, 야, 중국에 니네 공장 있지? 올 연말 11월까지 빨리 철수하든지 철수하기 어려우면은 거기에서 쿼터를 준다. 할당량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세계화는 비용이 절감되면 어디든지 공장 지어도 돼. 이게 미국이 정해놓은 룰이었습니다. 어디서 공장을 짓든지 공산주의 국가건 사회주의 국가건 아무 상관없고, 하여튼 우리한테 싼 가격으로 납품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야. 베스트 원이야, 세계에서. 그런 룰을 미국이 지난 시즌 가운데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룰을 바꿨다 그랬죠. 야, 이제는 그게 아니야. 리쇼어링이 뭐냐? 안보적인 적절성이 우리에게 1위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상무부 장관이 불러다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반도체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지켜내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국가적 보안, 안전성, 이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우리나라 여러분 기업인들 입장에서 입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공장 다 지어놨어. 직원들 다 뽑아놨어. 여러분 직무교육 시키기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다 시켜가지고 생산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저기 반도체 같은 게 예민하기 때문에요, 물만 달라도 이게 공정에 이게 다릅니다. 한국에서 물 다르죠.
외국의 물이 다르죠. 수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자제품 만들어내는데 외국 가가지고 안정화 시켜놨는데 야 철수해라. 어디로 와? 미국으로 와. 미국으로 오면은 대신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힘들잖아요, 여러분. 중국에다가 다 해놨는데 미국에 오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야. 미국으로 들어오면 대신에 법인세 감면해주고 공장 지을 때 돈을 얼마를 줄게. 얼마를 줄 테니까 빨리 미국으로 와. 그런데 중국에 계속 남아있어. 올해 연말까지 철수 안 하면은 니네 수출할 때 커터져서 더 이상 못 팔게 한다. 중국에만 파는 거지. 그리고 중국에다가 팔아도 철수 안 하고 초과 이익을 이상 내면은 미국에다가 관세를 매길 거야. 이게 공정합니까? 여러분 이게 페어해요? 페어 안 하죠? 네, 페어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상무부 장관한테 여러분 열받는다고 일어나면은 뒤에 국방부 장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미국의 룰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마 보일 겁니다.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은 정확하게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약화시킨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내일 모레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심정으로 야 중국이 이제 중국 망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지원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요. 이거 중국을 쪼개려고 하는 계획 20년 전부터 짜놓고 요즘에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 4, 5년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지고 좀 빠르게 액션을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빨리 다 철수해가지고 가는 거고 국제정세 파악 안 되는 회장님들은 이제 회사 부도나는 거죠. 그런 지금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될 거 시세를 봐야 된다. 리쇼링 중이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대만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즌을 우리가 기도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할 때만 하더라도요. 사람들 반응이 웬 대만전? 그런데 여러분 벌써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요즘에 보세요. 국제 이 뉴스가 다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벌써 일본에서 여러분 워게임 실제로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 미국하고 났을 때 일본이 참여했을 때 몇 명 죽고 몇 번 이길 거냐를 군대에 가보시면 워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워게임이 뭐냐 하면 실제 전쟁을 우리가 치고받고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제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저쪽에 적군의 군사 장비들을 다 데이터에다 입력을 해놓고 쟤네들이 갖고 있는 작전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방어하고 침투하고 복구하고 이거 하는 계획을 하면서 실제 사상자가 몇 명이 나는가. 그러면 사상자가 딱 첫 번째 워게임 했는데 우리가 뭐 12,000명 플러스 6시간 만에 죽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전쟁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적군의 피해를 많이 줄까를 AI 컴퓨터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군대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이 군인이 여러분 이 숙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워게임을 한 10번, 20번 해봐야지 우리 머릿속에 실제 전쟁을 수행한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군대 안에 있는 지휘통제소에서. 아니면 하다 삐걱거리면 전쟁 한 방에 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사병들이야 그냥 핸드폰 갖고 지금 놀고 있지만은 장교들은 지휘통제소에서 워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 결과가 막 나오잖아요. 미국 일부러 흘리잖아요,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전사자 몇 명, 중국은 전사자 몇 명, 몇 시간 만에 다시 우리가 회복한다. 그렇게 흘려놓고 조선일보 같은 데 막 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 전쟁 개시되면 몇 시간 만에 미군 전사자 몇 명, 연합군 전사자 몇 명, 중국군 전사자 몇 명. 대만은 우리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며칠 전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일본에서 워게임 해보니까 대만전 일본이 침투했을 때 일본 군사 몇 명 죽고 그래도 전쟁 이긴다. 워게임 17회 반복 훈련. 이런 보도 자료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학교 개학이에요. 우리 집도 애들 초등학생들 다 개학시켜가지고 대안학교 보내니까 하여튼 아침에 바빴어요, 여러분. 애들 교복 입혀가지고 어제 가방 짐 싸고 다 물통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는데 바쁜데 여러분 단신으로 국제뉴스 탁탁탁 지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사실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거 바쁜데 대만에서 전쟁이 나든 일본에서 워게임이 뭔든 이게 전문가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드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니까 제가 속보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이 아침 출근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뭐냐?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가 4%대를 넘었다. 속보가 딱 떴어요. 그리고 사라져 3초 만에.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미국발 10년물 장기 국채가 4%를 넘었다. 이게 속보로 왜 뜨냔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데?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딱 들어가 보면 그냥 속보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4% 넘어. 끝이에요, 여러분. 부연 설명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 4% 넘었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근데 이게 어떤 놈이길래 속보를 치는 거야. 도대체 설명을 해줘.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단 말이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미국발 단기 국채는요 4% 훨씬 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인들이야 돈 있으면 은행에다가 예금하거나 뭐 이렇게 투자하거나 하시죠. 그런데 큰 돈이 있으면은 예금해가지고는 이자가 보통 때는 낮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는데 안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채예요. 국채. 국채가 뭡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야. 대한민국 국채 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긴 있죠. 그런데 아주 낮죠.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가 부도난다?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선진국가의 국채를 삽니다. 자, 미국 국채 부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많이 사요. 그런데 단기 국채가 올랐다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면 여러분 6개월짜리 1년짜리 저금하면은 이자를 많이 줍니까? 3년짜리나 2년짜리나 정기적금을 하면 많이 줍니까? 정기적금을 하면 많이 주죠. 왜 많이 줄까요, 여러분? 짧게 하면은 자금 주는데 길게 하면 왜 많이 줄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3개월짜리보다 1년, 2년을 해놓으면 이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빌려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3개월이면 3개월 안에서만 내가 빌려주고 다시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예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2년 정기로 해놓으면 2년 동안 이걸 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자를 조금 더 쳐주는 거죠.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도 여러분 단기 국채가 더 싸요. 원래는 이자가. 장기 국채가 더 높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보통 때. 경제가 보통 이렇게 평범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 장기로 하면 더 많이 주고 단기로 하면 적게 주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장단기 국고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은행에 갔는데 3개월짜리 예금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5년짜리보다. 왜 3개월짜리 더 줄까요, 여러분? 이유가 하나죠.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빨리 급한 불을 끄고 싶어서 지금 3개월, 6개월짜리 난 더 급해. 나중은 5년 후, 3년 후는 그때 되면 경제가 안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자를 많이 줄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 나는 돈이 급하니까 돈을 많이 필요로 해.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죠. 돈 꼬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국가 입장에서 국공채 금리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속보에 뭐라고 뜨느냐? 국공채 장단기 금리 역전. 한 줄 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 오늘 아침에 떴던 10년물 장기 국공채 4% 돌파. 이거는 뭐냐면요. 이미 작년 후반부부터요. 이 금리 차가 장단기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단기 국채는요. 4.5%, 4.8% 이렇게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번에 경제 침체가 오래 안 가고 올해 뭐 한 후반부나 되면은 금리 떨어지지 않겠어라고 이 뇌피셜을 푸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자신의 바램이에요. 바램. 어떤 바램?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증권 이런 하는 분들의 바램이야. 계속 금리 올라가면 죽어 우리는. 그러니까 설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어. 고금리를 내리겠지. 내려줘야 돼. 내릴 거야. 이런 거를 미국의 연준의 그 입을 보면서 뉘앙스나 느낌을 보면서
연준 의장은 내린단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속 우리는 keep going 할 거고 더 높이 갈 거고 더 오랫동안 지속할 거고 하는데 그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나 관사 이런 거 중에 뭔가 내가 내릴 것 같은 뉘앙스의 느낌을 찾고 싶은가요, 여러분? 지금 너무 절박하니까. 그래서 내리겠지 설마. 계속 연준에서 4%대 5%대 해놓고 계속 가겠어? 그러면 시장 다 망하는데? 주택 경기 다 망하는데? 부동산 경기 다 망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전 세계가 거지 되는데 미국 빼고?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럴 리가 없어. 미국이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금리가 내릴 거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믿고 싶었어. 그 제가 작년 12월에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절대 안 내려간다. 왜? 미국 목표는 중국이라니까 여러분. 말은 안 해주지만. 근데 중국이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중국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칼 찔러놓고 피 빼고 있는데 일본이 영국이 막 죽을라 그러니까 칼을 지금 조금 여러분 너무 상처를 깊이 내니까 옆 나라들이 죽어가지고 원래 우리 미국 목표는 중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약간 낮춘 거예요 여러분. 약간 낮췄는데 절대 수술 끝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중국 잡을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증권사에서는 사람들 자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 벌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리 내릴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러니까 계속 금리 내릴 거다 했는데 지난주에 지금 여러분 시장이요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은데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안 떨어져 별로. 안 떨어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에서 6까지는 쉽게 떨어집니다. 물가 인상률이. 이거는 금리를 팍 올리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유가부터 쫙 찌그러들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한 3%는 빨리 빠지는데 6에서 2%까지 이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미국이 1년 동안 성장하는 총 국가가 성장하는 게 1년에서 보통 2%대 선에서 성장을 해요. 국가 성장을. 그러니까 물가도 한 2% 오르면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그냥 현금 가치가 거의 약간씩은 빠져가지만 이렇게 크게 소비자들이 느낄 때 피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여러분 매년 2%씩 3%씩 안 오르잖아요. 일반 모든 계층에. 그래도 2%씩만 오르면은 이 국민들이 견뎌내요. 막 입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조금 올랐네. 신라면 여러분 1년에 한 20원씩 올려 50원씩 올려 모르게. 어느 날 라면 안 먹다가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 라면 살려고 딱 보면 깜짝 놀래잖아요. 언제 이렇게 올랐지? 라면 옛날에 500원 아니었어? 지금 뭐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비싸잖아요 여러분 라면이. 그런데 조금씩 올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안 냅니다. 그냥 그렇지 뭐 조금씩 오르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막 10% 올려 물가를. 그러면 여러분 신문 난단 말이에요. 신라면 10% 올려. 이러면 막 저기 농림부 장관이고 이런 사람들이 막 사장님 불러가지고 막 왜 이렇게 올렸냐 뭐 세무조사 하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9%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특정 물가가 아니고 평균 9%가 오른다는 건요. 실제 마트에 갔는데 어떤 거는 30% 올라 있는 거예요. 어떤 그 품목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거야. 미국이 G1인데 세계 1등 국가가 물가가 막 9%씩 올라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여러분 나라 망하거든요.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걸 잡는다라는 게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연준의 목표입니다. 물가 인상률을 국가 성장률 안에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 그런데 6%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안 떨어져. 근데 미국의 목표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다고요? 2%까지. 근데 왜 6에서 2는 안 떨어지는가 하면요. 거기에는 소비자 근원 물가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초적으로 여러분 써야 되는 집값, 렌트비, 전기료, 그다음에 뭐 우리 반찬값, 학원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필수로 써야 되는 거 있죠. 아끼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거. 그 부분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주 조달했던 곳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중국에서 싸게 사가지고 코스트코에 납품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물가를 샀는데 지금 중국 공장 꿀뚝 닫게 하고 있잖아요. 공장을 인도랑 멕시코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국 다 지금 전 세계다가 리쇼링 중이잖아요. 공장 새로 짓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해요? 아니면 증가하지 않아요? 당연히 증가하죠.
그러면 미국에 납품되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안 잡힙니다. 몇 년 동안.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힙니다. 이거 안 잡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이거 안 잡힌다. 봐라. 6% 지금 오히려 그런데 내려가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 1980년대 여러분 오일 쇼크 때요. 미국이 한 방에 금리를 20%까지 올린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잡히는 것 같았는데 또 안 잡혀.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올라와. 그러니까 폴버커가 딱 취임하자마자 한 방에 4%씩 올리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방에 금리를 무슨 남아공도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 콩고도 아니고 세계 1등 국가가 금리를 하루에 4% 올려. 나라 망하겠다는 거야? 그 정도 충격을 팍 줘야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4%도 막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GM 사장이 연준 앞에 가가지고 너 정신 나갔냐? 우리나라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난리를 쳐도 다음 달에 또 올려 4%를. 그러면 막 시장이 기겁을 합니다. 완전 이건 나라 망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올려 여러분 4%씩. 20%야 미국 중앙은행이. 전 국민 사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들한테 야 망해라. 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요. 경제를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경제 주체들에게 야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좀 망해. 빨리 망해야 돼 너희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시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런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개개인 입장에서 망하고 싶어요? 망하는 건 내가 거지 되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 부도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안 망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적인 수단을 쓰고 여러분 시장에서 돈을 다 끌어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죠. 또 주택 경기가 적당하게 빠져야지 완만하게 서서히 빠져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급가강을 팍 하면 부동산 중개인들도 먹고 살 수 없지. 인테리어 업체도 먹고 살 수 없지. 또 아파트 건설 회사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앞으로 하나님 통일되면 자원 주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부존 자원이 없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뭐 팔아먹을 게 없어.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머리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니까 니는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세뇌 교육 당하고 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한국은 이 비상한 두뇌 가지고 먹고 사니까 피곤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분 내수 경기를 돌리는 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반도체나 뭐 이런 거 뭐 석유 가공해가지고 외국에다 팔아먹고 중간재 중국에다 납품해서 팔아먹는 거고 일본 거 미국 거 기술 사와가지고 싸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가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수출은. 그리고 국내는 뭘 돌리느냐? 국내 뭐 있어요 여러분? 뭐 떡볶이 팔아가지고 내수 경기가 다 돌아갑니까? 치킨 튀겨가지고 우리나라 다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뭘로 먹고 사느냐? 아파트 짓는 걸로 나라 전체 먹이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뭘로 먹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4시에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차에 실려가지고 다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그 하루에 움직이는 인구가 여러분 60만에서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뭘로 먹고 사느냐? 지금 평택 가면 여러분 아침 4시에 수천 명 수만 명 줄 서 있습니다.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짓느라고. 거기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들 거기 완전 지금 다 가 있어요. 거기 가면 월급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월급 그냥 가면 기본 500에서 800만 원씩 받아. 기술 있으면 1200 받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는 일손이 없어. 전부 다 평택 가 있어가지고 삼성에다 빨대 꽂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이 기술 갖고 있는 이 건설업 갖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 우리나라는 아파트 짓고 공장 짓는 걸로 내수 경기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돌아가야지만이 아침에 오뎅 파는 할머니도 먹고 사시고 그 옆에서 김밥 천국 집도 잘 되고 옆에 와가지고 잠깐 일하는 분들이 잠을 자야 되니까 원룸도 지어야 되니까 원룸도 아줌마도 먹고 사시고 뭐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니까 주말에 또 어디 가서 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잔 하시면서. 그러니까 또 전국에 있는 술 파는 분들도 가셔가지고 지하에서 노래방도 하시고 그런 게 돌아가는 게 대한민국 내수 경기예요. 그런데 일본이 없어져. 일본 뭐냐? 건설 경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안 써.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이게 뭐 자영업입니다. 한국 자영업이 제일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국민 비율 가운데. 이게 다 무너져.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민심이 흉흉해지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게 나라 망하면 돼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뭐 옳은 얘기하고 뭐 좋은 말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로지 관심 아파트로 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값 올라가면 정권 교체되는 거야 그냥. 뭐 여야도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내 재산에 피해가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집값이 막 빠진단 말이야. 빠지는데 집을 갖고 있는 국민보다 안 갖고 있는 국민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집 빠지는 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나쁜 소재는 아니야. 그런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내 지역구가 완전히 집값이 빠지면서 자영업자가 같이 망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선거로 갈 때 시장 돌면은 멱살 잡힙니다. 그분은 막 떡볶이 먹으려고 아줌마가 떡볶이 막 던져. 꼴 보기 싫다고. 시장의 민심이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 민심이. 근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완만하게 내려가게 완만하게 확 내려가면 내년 선거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응? 그러니까 막 정책을 규제를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 규제를 어떻게든 다 풀어서 건설회사 부도 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내년 선거 망친다. 건설회사가 부도 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설회사 부도는 몇백 명 잘리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게 여러분 돈이라는 게 신용 창출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1,000억짜리 부도 나면은 1,000억만 그냥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은행으로 들어가면은 10배를 튀기 때문에 1조짜리가 동맥경화가 터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경제는 심리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가 하나가 난리 났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갑자기 아침에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건강하려고 목 같은데 머리 같은데 여러분 따뜻하게 모자 같은 거 안 쓰고 뭐 나 팔팔한데 이러고 여러분 그냥 새벽 운동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멀쩡하게 새벽 운동하러 나갔다가 여러분 새벽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죽으려고 나갑니까? 건강하려고 나갑니까? 건강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셔. 조깅 코스 돌다가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도 가끔 그런 분 있고 왜 그러냐? 아침에 날씨가 추우니까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동목에서 목 뒤로 막 피가 쏟아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고 해가지고 혈관에 기름도 껴있는데 피도 끈적끈적한데 아침에 그게 아침에 확 도니까 피가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이 갑자기 기절합니다. 그때 펌핑 잘해주면 사는데 아침에 혼자 운동하시는 거야. 그런데 뭐 쓰러졌어.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러분 막 응급구조 지식이 있어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해주거나 이게 안 해주잖아요. 그냥 119 전화하고 어떻게 그러고 기다린단 말이야. 그 사이에 심장이 멈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추운 날. 그런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요. 일주일 전에 삼성병원에서 1,000만 원짜리 건강검진했는데 아무 이상 없대. 그런데 왜 돌아가셨을까? 피가 갑자기 안 멈추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업도 야 우리가 1년 후에 받을 채권 엄청나게 많아. 저거 아파트 분양 다 되면 우리 다 캐시플로우 돌아가. 현금 순환돼. 근데 지금 당장 돈 없으면 부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런데 부도만 나면 얘만 죽으면 괜찮은데 얘기 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떡볶이집 사장님도 장사 안 되고 여러분 저기에 원룸집 사장님도 안 되고 그러면 조그마한 건설 경기도 안 되고 도배집도 안 되고 부동산 임대인도 안 되고 다 안 돼. 노래방도 안 되고 다 안 돼 여러분 전부 다.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난리 나니까 지금 어떻게든 경기를 경착륙시키려고 정책을 막 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보고 있잖아. G1이. 왜냐하면은 G1 입장에서는 여러분 체스를 우리가 뚫 때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만 딱 먹는 거는 이게 초보들입니다. 초보들. 저쪽 입장에서 얘가 왜 여기다가 말을 옮겼는지를 몰라야 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쿠션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으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당구를 잘 모르지만은 포켓만 옛날에 한번 쳐봤는데 당구를 치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구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초짜라 가지고 애들이 당구를 치는데 쿠션이라 그래. 쿠션 벽에다가 탕탕탕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애들 와 이러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 맨 처음에.
아니 왜 저각도에 난 조기를 맞추고 싶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쳐야 되는데 얘는 벽을 쳐가지고 몇 번 치고 들어와서 딱 맞추니까 애들이 와 이러면서 몇 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냐 했더니 쿠션을 잘 넣으면은 이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보 때는 직선으로 때립니다. 직선으로. 그런데 고수가 되면 직선으로 안 때려요. 그러니까 그 고수들이 되면 여러분 말을 세게 안 하잖아요. 어르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고수들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좌파가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응? 말이 성해 이 스탠스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뽑으셨냐고요? 누구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는 비밀 선거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저 같은 이렇게 젊은 초짜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고수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여러분. 어디다가 지금 이게 맞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고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잡는데 쿠션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끼리 알고 있죠. 근데 쿠션 넣을 때 중국만 잡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선택한 국가 데리고 같이 간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아무나 선택해 줍니까? 지원 국가가? 여러분 전쟁 났다고 미국이 다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선택한 국가 자신의 나라의 이익이 상충되는 나라만 군대 보내가지고 지켜주는 거지.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군대가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지만 전쟁 났다고 미군 다 파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선택을 했어.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예쁜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너무 필요로 해서 100년 전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 땅을 놓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정말 여기 사람들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수준도 안 맞고 안 하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계륵이라고 합니다. 계륵. 우리를 버려? 그러면 그냥 얘것들이 그냥 지네들끼리만 잘 살면 미국은 손 떼고 싶은데 왜 맨날 미군 철수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 떼고 싶은데 우리가 미군이 나가? 그러면은 중국이 가만 안 있어. 북한이 가만 안 있어. 러시아가 가만 안 있어. 저것들이 내려와? 그러면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상충이 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미군 나가라 그래도 나갈 수가 없어 미국은. 미국이 정말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 말라 있어 달라 그래도 나갑니다. 필요가 없으면. 근데 우리는 위치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에 필요한 위치예요. 아시아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이제 미국이 리쇼링을 하려고 하니까 싸게 사고 싶은 거야. 한국에 있는 모든 4차 산업에 필요로 한 기업들, 주식들, 자산들 싸게 사고 싶어.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막 정책 다 풀어가지고 방어를 해. 그러니까 지난달에 여러분 IMF 보고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얘네들은 여러분 세게 말은 안 돼요. 전문가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냥 4% 국공리 채권 4% 돌파 이러고 끝이라니까 설명을 안 해줘요 여러분. IMF도 이 고수들이 설명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주택과 자산과 이 하는 거에 대해 정책적인 수단을 쓰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집값 빠지는 거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 우리가 정해준 목표치까지 떨어져야 돼. 목표치까지. 지금 막 지역구 의원들은 막 막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나 내년에 선거 나갈 때 여러분 오뎅 국물 뒤집어 쓰기 싫으면은 우리 동네는 지켜야지. 그러니까 막 지금 애가 타는데 한국 전체를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만은 전부 다 전 세계를 다 가라앉히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4차 산업에 필요한 것만 계속 매집합니다. 자, 이 코스닥이 빠지는 와중에도 지난 제가 12월 집회 끝나고 2달 동안 여러분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은요 4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2차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챗봇, 로봇 산업, AI 산업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 너무 오른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는 한번 털고 갑니다. 털고 가는데 지금 사람들은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데 오늘 아침 속보 떴죠, 4%. 이거 무슨 얘기냐? 미국이 기준금리 안 낮춘다라고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소망을 버리자. 현실을 받아들이자. 다시 말하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야, 너 너랑 헤어질 거야. 그런데 계속 남자가 설마 나를 버리겠어?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자기 혼자 안 헤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정말 전화해도 안 받는구나 라는 현실을 인지했다라는 게 오늘 속보로 뜬 겁니다. 이 금리로 말하자면 미국이 내려주겠지라고 엄청나게 꿈을 꿨는데 절대로 안 내린대.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거를 경제적으로는 속보 4.0 국공채 장기금리 올라갔다. 단기금리는 이미 올라가서 지금 경제 침체인데 장기금리도 올라갔다. 얘기는 야, 한 10년 동안은 이제 우리 힘든 시대가 왔구나라는 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마음을 접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국 주가가 당연히 빠지죠. 당연히 빠집니다. 그리고 나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으로 빠져요. 빠지기 직전의 마지막 잔치를 지금 한국은 하고 있는 겁니다. 빠집니다. 뭐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작년 12월 집회 끝나고 터키 지진 났어.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목사님 터키 가 계시는데 사진을 이틀에 한 번씩 올려주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언론에서 안 다뤄준단 말이에요. 터키 지진 난 지가 벌써 2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소방관들도 다 갔다가 복귀했고 NGO들도 막 그때 한참 터졌을 때 막 하지. 지금 다 복귀했어요. 한국에 조용히 다 가실 때 뭐 사진 찍고 가지. 들어올 때는 조용하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다 들어왔어.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 가셔가지고 있는데 이제 누구만 남아 있느냐? 이제 여러분 선교사들만 남아 있어. 터키 땅에. NGO들 다 거의 다 철수했습니다. 이제 뭐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금이 안 돼. 그래 NGO는 여러분 뭐 좋은 뜻으로도 하는 기관도 있지만은 그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제가 우리 캄성교회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티타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예전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집행할 때 헌금 들어와니까 당연히 다 줘야 되는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상식. 목적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우리 당연히 뭐 개척교회 우리 5억 7천만 원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얼마 들어왔는데 5억을 하냐는 거죠. 아니 5억 7천 들어니까 5억 7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니네들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뭐 직원들 간사들 밥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별개로 하는 거지. 그 100% 다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그래서 아니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한다니까 야 평균 60% 넘는 데가 없어. 60% 무슨 뭐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여튼 터키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벌써 몇 천만 원 집행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자꾸 걸치면은 이게 뭐 가다가 다 빠지니까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직접 집행을 하자 해서 지금 목사님 가셨는데 텐트 치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진이 6.5짜리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지금 이게 건강하게 돌아오셔야 되는데 하여튼 텐트에서 다 주무시는 텐트에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침낭 같은 거 해놓고 이 스티로폴 깔고 한기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고 아침에 다니는데 여러분 터키가 지금 지진 계속 납니다. 계속 나. 여진으로 6.5도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데 또 무너져. 6.5면 아파트 또 무너져. 와르르. 그러니까 지금 한 2-30만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생존자들이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죽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텐트 치고 살아. 이 추운 날. 추운 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사람들이 터키만 지금 다 그래도 그나마 관심을 갖는데 터키랑 옆에 시리아 600만 난민입니다, 여러분. 600만. 이 사람들은 완전 생 거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 구호 물품이 지금 터키로만 가고 시리아는 또 아예 씨가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제가
의뢰를 해보니까 보고서들이 들어오는데 시리아는 지금 여러분 더 심각해. 터키도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를 직접 집행을 하고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아하고 터키에 가장 잘 선교하는 단체들하고 지금 계속 문의도 하고 어떻게 이 예산들 집행해가지고 할 건지 우리가 가가지고 또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진 났어요, 여러분. 미중 충돌 심해져. 경제 위기 심해져. 주택 가격 계속 빠집니다, 여러분. 절대 반등 안 해요. 이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자꾸 어머니가 언어를 순화하라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지금 사면은 안 돼. 지금 사면은 호구됩니다. 호구. 절대 안 해요. 바보들이나 하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들 절대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오랫동안 가요. 이 침체기가. 이게 이제 지금 전반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예요. 오늘도 우리 집도 애 초등학교 오늘 입학식 하는 애 일부러 가서 교과서 받아오라 그랬는데 내용 좀 뒤져보려고 어떤 내용이 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1등 종교가 통계청에서 기독교입니다. 2등 종교가 불교예요. 3등이 천주교예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전국민 통계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1등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에서요. 이슬람교에 대한 페이지가 할당량이 27페이지야. 27페이지 전체 교과서에 이렇게 애들 배우는 27장의 이슬람이 기술이 돼 있어. 우리나라 이슬람 종교 아니잖아요, 여러분. 19장이 불교야. 그다음에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 천주교, 기독교 묶어가지고 크리스트교 한 장.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학교 가면 이런다니까 여러분. 지금 초중고등학교 우리는 그냥 엄마들이 학비 안 내 좋잖아 여러분. 등록금 안 내니까 밥도 먹여줘 좋잖아. 엄마들 도시락 안 싸도 돼. 이것만 그냥 관심 있는데 애들이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애들 지금 학교 보내면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불교는 도대체 왜 19장이고 저기 이슬람은 왜 27장이고 왜 기독교는 한 장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크리스트교라고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천주교 합쳐가지고. 이슬람 애들은요 목표를 얘기했죠. 2030년까지 한국을 지네나라 선교 국가 1위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원을 투자합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분 이슬람에서요 한국의 노동자들로 파견 보낸 다음에 한국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들어가면 여러분 장학금 줘요. 또 엄청나게 많은 재정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 케밥 만들면서 한국 여자들한테 엄청 친절하게 한국말 한단 말이에요. 하나 더 줄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아서 가면 여러분 세 번째 부인이야.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얘들은 자원을 투자해. 기업 유치를 해. 하면은 막 일자리 창출한다고 투자하는 대신에 교과서 이거 반영해 줘. 그런 거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줘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받아와가지고 지시하는 거 여러분. 장차관들한테 이거 반영해줘라. 우리 수주 따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택도 없이 지금 무슨 우리나라 이슬람이 몇 프로라고 여러분. 27페이지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데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몇 등이냐가 관심이지 뭐 배웠는지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관심 있느냐? 저기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만 관심 있어 교과서. 김지연 약사 이런 분, 염한서 원장 이런 분. 하여튼 막 목숨 걸고 여러분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지금 하시는 이런 분들만 그런데 관심 있어가지고 뒤져보고 쪽수 세아리고 발표하고 왜 이렇게 정리하고 따지고 막 청와대 가서 청원서 내고 막 난리치는 거지. 일반인들 관심이 없다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 다 총체화 시켜볼 때요. 이제 어떤 시대로 가느냐. 지금 오늘 3월이죠. 아마 12차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올해 또 뭐 5월이나 6월에 언제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여러분 지금보다
아마 그때 참여하는 분들이 요것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더 나빠집니다. 분명히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제가 12월 달에 기도회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에도 써놨는데 시장의 기대는 5.25인데 5월 달에 연준이 만약에 6%까지 올라갈 뉘앙스를 치고 6%까지 올라가면 시장 패닉 온다. 가을 되면. 이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런데 벌써 빠르게 움직여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3월밖에 안 됐는데 연준에서 여러분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오늘 속보 떴는데 국공채 4.0이고 미국 연준에서 5.75까지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 5.75. 12월에 여러분 5%도 안 넘을 거라고 하는 내피셜이 대한민국에 허다했습니다. 증권가에. 뻥에 뻥. 주식 사라고 하는. 그런데 벌써 5.75야. 그런데 여러분 한 5월달 돼보세요. 5.75 해놓고 또 올려. 만약에 한 6.0 되면 여러분 파도가 팡 쳐가지고 지진 나서 쓰나미가 1초 만에 옵니까? 우리 집 앞에까지? 저쪽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관측망을 갖고 있으면 야, 저 쓰나미 온다. 지금 빨리 피해야 돼. 방파제로 못 막아. 이번 쓰나미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면 뭔가 도망을 치든지 대책을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게 쓰나미 났다 경고하면은 바로 지금 오는 줄 알고 야, 안 오네. 뻥인가 봐. 그리고 또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경제 쓰나미는 여러분 1초 만에 안 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에 도달하는데 1년 6개월 걸려요, 여러분. 1년에서 1년 6개월. 요즘에 유튜브 시대라서 정보가 많이 빠르니까 시장의 심리가 빨리 움직인다 그래도 1년. 그런데 미국이 작년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초부터. 이제 3월 되면 1년쯤 되는 거예요. 올 여름쯤 되면 1년 3개월, 1년 6개월. 올 가을 되면 피폭탄 맞습니다. 쫙 쓸려나가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기업들이요. 우리나라의 1군 건설업체 4사분기, 작년도 4사분기 적자입니다. 메이저 건설업체들. 얘기해드리면 힐스테이트 4사분기 여러분 수익이 안 나. 법인세도 못 내. 롯데건설 지금 여러분 돈 끌어 다니고 있어. 더 얘기하면은 하여튼 뭐 특정 회사라서 하여튼 지금 그런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 건설회사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상태에 이게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3년 동안 코로나 퍼펙트 스톰 한번 맞아가지고 우리가 다 어려움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때 다 어려웠느냐? 다 망했느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시기 때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기 때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기 때 교회 못 가고 막 핍박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가운데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살아나고 각성되고 돌파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제 위기가 오는데 저는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가 왔던 것처럼 이 경제 위기 6개월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2, 3년 최소한 갑니다. 최소한. 쭉 가는데 우리가 일반 여기 20, 30대 청년들은 경험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97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뭔 얘기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97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 94년도 하반기 95년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6%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97년도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만 왔습니까? 태국, 뭐 동남아시아, 러시아, 남미까지 다 오죠. 왜? 미국이 신흥국가들을 수확을 한 거예요. 90년도 초에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세계화를 왁 했는데 신흥국가들이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왜? 미국이 탈공장을 했기 때문에 막 나이키 티셔츠는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고 옷은 브라질에서 만들고 커피는 남미에서 만들고 아르헨티나에서 만들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너무 빨리 크는 거예요. 미국이 아직 다 접수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팍 올려놓고 한번 친 다음에 헐값으로 매수를 하고 다시 시장을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원이 하는 세계 추수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번에 세게 한번 오는 겁니다. 4차 산업 전환기에. 그래서 한국도 먹고 간다. 우리는 이 시기에 어려움이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생존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아들 잘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들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데 5억씩, 6억씩, 10억씩 줘가면서 왜 내보냅니까? 여러분, 은행 사람들은 다 보이죠?
거기 금융 똑똑한 애들 다 모여 있어. 예측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야,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피폭탄 맞을 텐데, 빨리 내보내자. 돈 있을 때 쌓아놓은 돈 많으니까. 안 그러면 나라에서 다 갖다가 딴 데다가 공적 자금 투자하라 그럴 텐데, 빨리빨리 우리 털어버리자. 얘네들은. 그러니까 막 그냥 야 10년 이상 됐는데 빨리 나가. 5억 줄 때 빨리 나가라. 이게 훨씬 낫다. 내년 되면은 이제 못 줘. 은행에서 주려고 해도 눈치 보여가지고. 그 빨리 주다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대통령한테 걸려가지고 여러분 토해내게 생겼잖아요. 왜 얘네들 다 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 지금 1년 더 붙어 있어봐야 내년 되면 강제 구조조정 당하니까 잘못하면 빨리 나가. 빨리 있을 때 우리 부장까지 지점장까지 해서 10억 줄 때가 빨리 나가. 그게 훨씬 나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막 다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루하루 힘들게 아껴가지고 먹고 사는데 힘들게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왔더니 찬양 끝나고 1시간째 경제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여러분 지금.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소망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5,000명 여러분 실시간 5,000명 지금 5,000명 5,000명이 떠나질 않아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지금 결론 내리고 싶은지가 궁금하신 거 지금 다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벨론의 노예 생활은 앞으로 갈수록 채찍질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생존하기가. 그러니까 생존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태클 걸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런 데 딱 걸어가지고 여러분 끌고 가는 거 지옥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끌려가는 사람들 탈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으로 가자는 거야.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의 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길지만 서두에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한마디로 시즌도 딱 맞아요 여러분. 참 맞춘 것도 아닌데 출애굽하는 시즌에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 수천 명을 동시간대에 집중시켜 놓고 야 우리 출애굽해야 돼. 어떻게 출애굽할 거야? 이집트에서의 삶을 스탑시켜야 된다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딱 와가지고 어느 날 야 우리 출애굽하자. 거기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이집트 노예 여러분 전부 다 노예 생활 한 거. 노예도 등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도 나는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약간 꿀 빠는 노예인데 내가 왜 나가 지금? 저 밑에 있는 진짜 힘든 노예들만 데리고 나가지. 그러니까 안 나가 여러분. 거기 있는 기득권 애들이 싫다는 거예요. 난 여기가 지금 세이프 존이야.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방 2칸짜리 그래도 노예지만 나름 노예 펜트하우스를 내가 지금 갖췄는데 우리 집 방 3칸이야. 이집트에서 나일강 보여 지금. 나일강 전망도 보이지. 1층에 가면 소도 2마리 있지. 양도 몇 마리 있지. 나름대로 지금 먹고 살만하다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런데 지금 모세 듣도 보다 못한 모세가 와가지고 나가자는 거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하면서 막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도 지금 입장에서요. 모세 다 따랐던 거 아닙니다. 히브리인들 얼마나 거친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너? 누가 보고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줬냐? 계속 광야 가서도 따지잖아요 여러분. 야 니만 하나님 믿냐? 너만 지금 너만 야훼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어. 막 대들잖아요 여러분. 모세한테 하나님 그 백성들이요. 그런데 모세가 초반에 이제 인지도 안 됐을 때 나가자. 누가 나가냔 말이야. 뭘 믿고. 그러니까 막 기적을 보여줘. 그러니까 우와 합니다. 막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되고 다시 잡아주고 막 이러면 막 와 야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저렇게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누가 너한테 가자고 그랬어? 야훼. 히브리인들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요 모세 입을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 오경이 있기 전에 여러분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 책자로 된 바이블이 경전이 없어. 그리고 모세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중에 야훼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야훼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훼는 여러분 이 여호와는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 이집트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문화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동아리에서 430년 살았으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 신들 다 신을 섬기면서 그 신 중에 대빵이 태양신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그리고 달신, 그 다음에 아들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태양신 아닙니까? 이시스가 여신, 와이프 여신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신이 단무스 아닙니까? 이게 언제로 쭉 올라가는가 하면 여러분 이 역사를 올라가면요 니무롯 때까지 올라갑니다.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그때 니무롯이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와이프가 여신이야. 자신의 아들이 단무스 아들신이야. 그런데 하나님 언어를 흩으셨죠. 전 세계 고대 종교를 찾아보면요 다 똑같은 점이 달라 있는데 발견되는데 언어는 달라. 언어는 하나님 흩으셨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느냐? 나라로 다르고 말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데 신의 공통점이야. 태양신, 여신, 아들신. 이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국 가봐요, 여러분. 중국의 복희. 북한으로 가? 북한 뭐예요, 여러분? 김일성, 태양신, 태양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본으로 가? 일본은 뭐야? 태양신의 아들. 아들 태양신 아들이야, 여러분. 일본은 천황. 태양신의 아들이죠. 브라질로 가? 남미로 가? 여러분 전 세계 다 그래 지금도.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옛뱀 귀신은 똑같은 놈이야.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브랜드가 됩니다. 브랜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 그리스 신화 때는 신화가 여러분 그게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우리 뭐 문학 작품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우상이에요, 우상. 다신을 숭배하던 그리스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으로 빵 치니까 그 책들을 다 태우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금 터키 같은 땅에서, 지금 로마 같은 땅에서.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엄청난 태양신과 여신과 아들신과 뱀신 숭배 사상이요, 다니엘 시대도 있었고 모세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가봐요, 여러분. 백화점 가봐요, 1층에. 아줌마들 막 줄 서가지고 정신 나가게 있는 뭐 에르메스, 구찌, 구찌를 막 대놓고 뱀이야, 여러분. 뱀 그려놓고 백이 뭐 200, 300 팔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 여러분. 모르니까. 믿는데도 그거 메고 다녀, 여러분. 뭐 머리가 여러분 정말 어떻게 안 돼? 제가 말을 하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탈출을 해야 돼. 탈출.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야 돼.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어디로 가느냐? 나와야 돼, 여러분. 바벨론에서 일단 나와야지만이 뭐 광야 가가지고 훈련을 받든 거기서 죽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나오는 과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도미노 12개의 1번을 쪼개가지고 오늘 저녁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 백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내일 또는 오늘 저녁에 하나만 딱 이거 하라 그럴 거예요. 하나만. 저도 실제로 할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거를 못해?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재방송 듣고 혼자 해야 돼요. 힘들게.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이제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요, 씨를 뿌리면은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씨가 그 사람이 돼요. 씨를 뿌리면. 그래서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 어떤 씨를 뿌리느냐.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우리 집 애기들하고 다이소 가가지고 사가지고 4명이서 씨를 심었어요. 이번에 내가 보여주려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여러분 맨 처음에 씨를 사와가지고 이게 1,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여기다가 흙에다 심었는데, 맨 처음에 애들이 뭐 싹 나는 걸 봤어야지. 뭐 4살 5살 이런 애들이 꼬맹이들이니까. 그러면서 막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이게 진짜 나?
이 정말 꽃이 나냐는 거 정말. 야, 꽃이 나는 게 나중에 나무가 돼 이거 나중에 분갈이하면. 그러니까 안 믿어. 야, 저기 감나무 보이고 지금 개나리 나무 보고 다 보이지 집 앞에. 저것도 요런 씨앗에서 시작된 거야 얘들아. 그래놓고 딱 심었어. 애들이 안 믿겨. 못 믿어.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다음날 봐. 아, 아빠 안 났다는 거야 싹이. 그래서 야, 니 심고 바로 나냐 다음날? 좀 기다려야지 나지. 그러니까 이제 야, 물을 줘야 돼 물을. 그러니까 막 막내는 그냥 바가지로 갖고 와서 부어. 여러분, 야, 물 많이 주면 썩는다. 조금 줘야 조금. 걔는 계속 집에 나는 애들은 학교 가고 하고 이거 하니까 그 맑게 알아들어가지고 한 번만 줬는데 이 막내는 몰래 가서 또 준 거예요, 여러분. 짓고만. 몰래 5살짜리 요 꼬맹이가 몰래 언니 오빠 몰래 엄마 아빠 잘 때 몰래 가가지고 물을 줬나 봐요, 여러분. 똑같은 걸 심었는데 여러분 걔건 아직도 싹이 안 났어. 그래서 얘가 지금 왜 자기는 안 나냐.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야, 너 아빠 몰래 물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안 줬대. 야, 정직하게 말해. 그러니까 줬대. 몇 번? 3번. 그러니까 안 나지. 물을 주면 안 된다고 얘야. 조금만 줘야지. 심어놓으면은 금방 씨가 썩어 물 많이 주면.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싹이 딱 난 거예요. 싹 난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싹이 났어요. 아까 그 첫 번째 거. 싹이 났잖아요, 여러분. 요게 벌써 일주일 전 거고 지금 벌써 여러분 한 10cm 자랐어요. 이게 쫙 자라났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심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처럼. 야, 설마 내가 기도를 심으면 정말 자라난다고?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믿음을 심으면 정말 자라난다고? 안 봤잖아요, 여러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내처럼 물 몰래 가서 주고 시킨 대로 하고 딴짓하고 나머지 3명은 시킨 대로 했어. 싹 나잖아요, 여러분. 애가 뭐 했습니까? 심는 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라나게 하신 건 누구시라고? 하나님. 자, 말씀을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 제목이 여러분 심는 자예요. 심는 자. 일단은 여러분 심어야 돼. 자, 그러면은 저는 뭘 했느냐? 저는 정확하게 17년 전에 난 종교 생활하다가 내가 이 바벨론에서 정말 탈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를 막 고민하고 뒤지고 그때는 뒤책도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몸으로 막 체득을 해나가면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팍 만났는데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이게 24살 군대에서 처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여러분 제대하면 바로 거두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나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나 제대하면 바로 이제 나는 끝났어. 엄마한테 공전해서 엄마 나 드디어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뭐냐 여러분, 이제 도미노 1번 한 거예요. 1번 도미노 1번 한 거예요. 12개까지 가야 되는데 도미노 1번 한 거라니까. 그래도 1번을 일단 했잖아요. 시작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씨를 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자, 제가 그 애기들 교육시키려고 또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아직 우리 집 거리 이렇게 안 자랐지만 동네 커피숍 가니까 앞에 골목에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이렇게 꽃이 핀 게 있는 거야. 애기들이 보는 거야. 야, 요거 우리 심은 거 있지 너? 무슨 꽃 심었어? 무슨 꽃 심었어? 요게 자라면 이렇게 돼. 애들이 막 안 믿어져 아직도. 이러면 꼬맹이들 의심이 많아가지고 정말이네 정말. 그래, 냄새 맡다 봐. 냄새 맡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다음 사진. 겨자씨가 요겁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저 손에 손바닥에 있는 거? 겨자씨? 이게 겨자씨야. 자, 두 번째 더 작게. 이게 겨자씨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이걸 보여주면서 겨자씨 나무. 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요 겨자씨 나무다. 봐라 요거. 요거 너무 조그만해. 그렇죠? 그런데 요게 심기지. 그럼 나중에 나무가 돼. 그리고 새들이 깃들어. 이게 믿음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요, 그을린 여자에게 너는 아름다운
내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주님의 시선이 차이가 있는 시간 차이가. 주님은 뭘 보고 있느냐?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아직 이게 겨자씨인데 주님은 여러분 안에 나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앞으로 쓸 제목이야. 그러면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저는 지금 이 눈꽃만한 겨자씨인데요?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왜? 자라나게 하는 건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변화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지금 뭐 50년 신앙생활에 변화 안 받았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시킨 대로만 따라오면 무조건 변화됩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이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식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연구하고 실행해가지고 실제 탈출했고 내 수많은 제자들을 탈출시키면서 하나님이 군사를 세우라고 그냥 생 훈련시켜가지고 만든 교재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탈출합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 이번 집회 때 무조건 탈출한다. 무조건 탈출한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 회계사 공부할 때요, 힘들어요. 아침에 어떤 날 맨날 공부가 뭐 쉽겠습니까? 열 몇 시간 앉아 있는 게. 그러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때는 무슨 상상을 했느냐면요, 합격하면은 어디 먹으러 갈까? 회계사니까 감사하러 다니면 밥 얻어 먹을 거 아니에요, 접대 받으러. 그 생각. 나 어디 전주에 가면 비빔밥 사달라 그러고, 진주에 가면은 뭐 해달라 그러고, 내 좋아하는 리스트 만들어 놓고 공부할 에너지를 만들려고 5분 동안 묵상을 해. 먹고 싶은 리스트를 딱 적은,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내가 지금은 궁뎅이 붙이고 13시간 공부하지만 1년만 딱 참으면 내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내가 감사하면서 먹으러 다닌다.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전국 순회를 하는 거, 혼자 먹방을 상상 속으로. 그러면 머릿속에서 여러분 힘이 나, 도파민이 막 분비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힘내서 내가 해야지, 집중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이 날라 그러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시즌에 야, 내가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 고민이 많은데,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내 안에 기도적이 많은데 주님을 탁 만나서 기도실에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 하고 뭐 할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생각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 막상 만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 뭐 소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소원이 생각이 안 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야, 이번 시즌에 두이 집회 따라다니다가 주님을 만났다. 어떡하지?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좋을지.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을 내 영이 만난다. 내 속사람이 만난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을 한다. 막 내 안에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걸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심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하고 우리 조금 있다가 다른 순서 넘어가겠는데요, 준비된 말씀들을 한번 쭉 올려주세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오늘 제목이 제가 심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성경은 심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요 반드시 썩을 것이 납니다. 왜? 심었기 때문에. 내가 정욕을 심었어요. 지금은 땅 흙 속에 있죠. 이게 자라납니다. 결국은 쓴뿌리 열매 거둬야 됩니다. 내가 죄를 심었어요, 여러분. 죄 심었다고 바로 열매 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게 자라나요. 결국은 거둡니다. 인생에 피눈물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믿음을 심어, 눈물을 심어, 내 인생에 이때 티가 안 나. 똑같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여러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차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가끔 틀리대.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내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인간에게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은 야곱인지 뭔지 쓰다가 졸아가지고 이제 오타도 있어서 누가 발견해서 이번에 3세에는 수정을 했는데, 하여튼 실수가 있어,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야, 여러분. 한치의 오차가 없는 분이야. 뭐 말을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없는 말을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가 트루, 내가 진리다, 누가 말해요, 여러분? 석가도 헤매다 지옥 갔는데 누가, 여러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누가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니까. 말씀의 본체가 육신돼 오신 게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그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너희들. 그러니 오늘 뭘 심을 거냐? 지금 내 삶이 공고해, 여러분? 그건 내가 지금까지 심은 거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날이 변화받기 원해? 그럼 오늘 당장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심는 걸 바꿔야 돼요. 뭘 심을 거냐? 믿음을 심으시란 말이야. 눈물을 심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심으란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심겨지는데요? 눈과 귀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데요? 세상께 심겨지면 세상 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 관심 없다가도 유튜브에서 명품백 뭐 이상한 거 구독해놓고 맨날 그것만 봐요, 여러분. 일주일 보여, 여러분. 백화점 가서 12개월 할부 지른다니까. 왜?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나고 본대로 자라나니까. 생전 여행 갈 길 없다가도 3월에 동창 만났다가 어디 뭐 부부 크루즈 갔는데 그 얘기 들었어. 유튜브 들어가서 크루즈만 맨날 쳐봐, 여러분. 두이치페 안 하고 크루즈 타고 가가지고 여러분 자빠져가지고 기부 산다니까, 여러분. 그 배 얼마나 미끄러운데. 살만 쪄면 살. 내가 크루즈도 다 타봤어요, 옛날에. 크루즈 타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 평균 5kg 찝니다. 나는 체중계가 고생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 미국 뚱뚱한 분들은 우리 아시아인들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가 내가 너무 날씬하게 느껴지는, 이게 착각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막 이래 허리가, 여러분. 그런데 막 계속 주잖아요, 여러분. 랍스타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 야, 언제 내가 이 랍스타 먹겠냐, 이 바다에서 잡은 거. 막 주방장에 와가지고 막 이름도 불러주면서 하나 더 먹으라고 막 친절하게.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먹어라, 치즈 케이크도 먹어라. 우리 다 꼭 다 네 이미 페이 다 지불돼 있어. 그러니까 막 언제 먹겠냐 다 먹었어, 여러분. 집에 돌아와가지고 체중계 올라갔는데 5kg가 찐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체중계가 고장이 났구나 하고 딴 체중계로 똑같아.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몸무게 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왜 갔을까, 여러분? 그때는 뭐 딴 데 때문에 갔지만은 보면은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보는 거를 잘 봐야 돼요. 듣는 거를 잘 들어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5,400명 실시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하느냐? 이 3월 2일에 여러분, 이 최고로 지금 3월 달에 분주한 바쁜 날 말씀을 먹으러 오신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다음 주까지, 이번 일주일밖에 안 합니다. 다음 주까지 짧지만 제대로 쫙 따라오셔서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자, 겨자씨 심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 나무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얼마나 나무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야, 요 씨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야. 겨자씨 나무, 떡갈나무 이런 나무들인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얘기해요. 야, 저 나무 앞에서 제자들한테, 야, 요 씨 보이지? 믿음이 이런 거야. 너희들 요 믿음만 심으면 내가 잘하고 할 거거든. 물 주고 햇빛 주고. 그럼 이렇게 돼. 그러면 너 나중에 여기 새들이 깃들어서 쉬게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지금 여기에 듣고 있는 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야.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여기 듣겠다, 여기 가겠다, 여기 이 말씀을 들어보겠다.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리고 아직 안 나가고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저렇게 나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만 오늘 이 시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내 걸로 취해서 심잖아요. 5년 후, 3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북한 가 있어. 북한 문 열려서 거기서 여러분 선교센터 세우고 복음 전하고 있어. 어떤 분은 중앙아시아 가서 진짜 떡볶이 하면서 여러분 선교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시즌에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을 따라서 결론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으시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왜? 뇌는요,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려고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몸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자동 반사적으로 내가 했던 옛 습관이 보상 심리 때문에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보상 체계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뇌 속에 심리 체계를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못합니다. 못해요. 하루 이틀 하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상 체계를 바꿔줘야지만 행동 변화가 오고 유혹이 왔을 때 그 보상 체계를 가지고 옛 습관에 빠지지 않고 다시 엑시트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이론과 원리들을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지면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빠지면 여러분 손해 정말. 뭐 다시 듣게 하시면 되지만은 현장감이라는 게 좀 실시간 하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하나 제가 이거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 내일부터 이거 쓰시면 돼. 가지고 쓰셔도 되고,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버려서 은혜 받은 거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은혜가 되겠죠. 근데 내가 못 버리는 게 있어. 정말 이거 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고민거리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우리 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읽혀지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번에 선물을 만들었어요. 왜? 일단 뭘 줘야지 여러분 할 거 아니에요. 보상. 어떤 보상? Do it 스페셜 여러분 티 세트를 만들었어. 스페셜 컵.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한 게 아마 월요일날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오셔 읽히면 바로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차 한 잔 드시면서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읽어드리고 제가 좀 상담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게요. 오늘 첫째 날에 조금 길게 하는데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에요. 두잇 설교를 듣고 버리게 된 것과 버린 후 간증이 있다면 적어달라. 아직도 못 버린 것이 있으면 왜 못 버렸는지 고민이나 어려움을 적어달라. 이렇게 어떤 분이 쓰셨습니다. 게임과 드라마와 영화 고민 많이 하고 지웠습니다. 불편하면 다시 설치할 생각으로 다 지웠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나지 않았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습니다. 아는 친구도 같이 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더 주님께 집중하게 됐습니다. 아직 못 버린 거 남자친구.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남친 어떻게 버리는지를 설명해. 나도 버려봤잖아요 여러분. 여친을 내가 버려봤잖아요, 순종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선발되신 분입니다. 요 현장에 오신 분 중에 이름을 불러드리면은 얼굴은 제가 안 나갈게요 여러분.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 쓴 것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고태욱님 손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좀 주시고 고태욱님 쓰신 것만 1번 퀘스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교를 듣고 버리게 된 것과 버린 후 간증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선택해라는 말씀에 저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노력했던 하나님보다 저희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분간 안 하고 하나님께 몰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묵상과 100일 통독,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잘하셨는데요. 우리 두 번째 아직 못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모바일 게임을 지웠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앱을 깔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통해서 내가 1등을 하게 되면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통해 1등을 해야 된다는 세상의 논리에 제가 휩쓸리는 것 같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앱을 지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꼭 우리가 나중에 연락드리면 다음 주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하고요.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하는가 하면요, 우리 오늘 읽어주신 분만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다 말은 안 하고 있어도 뭐 여성분들이 게임 안 하는 분들도 어른들 있지만은 드라마 뭐 하여튼 뭐든지 이번에 내가 버려야 되는데 2달 동안 또 심심하니까 또 슬금슬금 여러분 하다 보니까 또 꽉 찼어 뭐가. 맨날 버렸다가 채웠다가 버렸다가 채웠다 하면 세월 다 가요 여러분. 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감하신 이 내 얘기인데 저거 하는 분도 있으면은 팁을 얻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려고 지금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요 뭔가를 먹고 싶어 해요. 반드시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이 분은 선택을 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먹고 묵상을 먹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아주 깊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의지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뇌가 여러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과거에 했던 보상 플랜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심화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뇌의 이 중독을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간선도로들이 있죠.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게 시그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상황인 간선도로 같은 겁니다. 배고픔 상황,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 시험 앞두고 초조한 상황, 이런 육신적인 피로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오면 우리 뇌는 반드시 도파민을 분비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이 딱 떠졌어요 여러분. 피곤해. 그러면은 커피, 카페인 들어서 몸에 안 좋은 줄 알지만 아침에 눈 떴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 그러면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 아침에 여러분 애 밥도 해 먹여야 되고 남편 출근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믹스 커피를 2개 타가지고 설탕 1스푼 넣어서 먹는 거예요. 몸에 안 좋지 여러분 당연히 알지만 왜? 내 몸이 살아야 되니까 에너지를 강제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지금 몸이. 너무너무 힘든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믹스 커피를 하나 해서 먹습니다. 그 공사장에 제가 옛날에 일할 때 훈련 받으라고 가보면요, 난 그전까지 믹스 커피 안 먹어봤거든요 잘. 근데 거기 갔더니 전부 다 아저씨들이 믹스 커피를 다 드시는 거 아침에 딱 오면은 다 먹어 그냥 2개씩.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뭐 기술도 없고 그냥 갔는데 아침에 그냥 따뜻한 물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 믹스 커피 먹으니까 나도 그냥 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데 점심 때 되니까 일하고 와서 또 먹어 커피를. 왜 그러냐 했더니 육신이 고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이 필요로 하니까 단 거를 빨리 먹고 싶어서 몸이 가장 싸게 당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공짜로 믹스 커피인 거예요. 그쪽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먹는 거야. 그런데 이걸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나가지고 뇌가 이제 살겠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중독이 돼요. 중독 단계. 그래서 피곤해도 먹어. 그런데 중독 상태가 되면 여러분 눈 뜨면 바로 먹어. 습관처럼. 그래서 슈퍼를 가? 그러면 기본으로 믹스 한 통 집어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keep going 하면 몸 망가집니다. 건강 무너집니다. 이거 다 알아. 그런데 그걸 들을 때 이틀 동안 안 먹어. 셋째 날 피곤하면 또 먹어. 그래서 이걸 못 고쳐요 여러분. 못 고칩니다.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사를 가는데 아침에 딱 눈 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회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오늘 같은 날? 가고 싶어 회사를? 그게 아니라 보통은
안 가고 싶지 월요병. 주말에 내일 회사 가는 부장님 만나야 되는데 정말 짜증나 막 이러죠 여러분. 그래서 또 밤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늦게 잤어. 드라마 보고 이러다가. 근데 아침에 회사 지각하면 안 되니까 6시 반 일어났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지하철 타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막 회사 앞에 막 가. 그런데 막 열받아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회사 앞에 있는 내가 가는 도너츠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뭐 핀케이크든 도너츠건 뭐든 탄수화물을 잔뜩 집어넣어. 몸에다가 탄수화물을 잔뜩 집어넣고 커피나 코코아를 한 잔 확 들이키고 회사를 들어가. 왜? 그거 먹으면 5분 동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가가지고 일하는데 계속 그렇게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계속 탄수화물이 축적돼가지고 간도 피곤해지고 몸도 피곤해지고 살이 계속 쪄. 그래서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또 먹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 또 먹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면 또 탄수화물을 먹어. 그러면 5분 동안 행복해. 이게 누적되면 여러분 이제 고도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 제가 제목 읽어보면요 다 대체제를 못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드라마,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게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먹방, 하여튼 대체제를 지금 찾는 싸움이에요 지금. 대체제 싸움입니다. 대체제를 왜 원하느냐?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갈 수 있는 첫 번째 일단 방식은요. 해결책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액션 플랜 드리는 거예요. 집에 딱 가시죠. 그러면은 현관에다가 핸드폰을 한번 두고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집 앞에 현관에 여러분 원래는 전화를 꺼두시라 그랬려 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끄면은 뭐 응급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뭐 잠을 못 주무신대.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일단 오늘 집에 딱 들어가시죠 여러분. 집 현관에다가 핸드폰 진동해놓고 그리고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급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급해 여러분. 문 두드리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핸드폰을 둬봐요. 저도 오늘부터 할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핸드폰을 일단 둬서 여러분 다른 거 하기 전에 디톡스가 먼저 돼야 돼요. 며칠은 디톡스가 돼야 돼요. 왜?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여러분 핸드폰 중독입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요놈의 핸드폰 때문에 지금 다 일어나는 문제야. 요걸 여러분 집 입구에 딱 둬보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저녁에 할 게 없어. 정말 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빴던 분들이요 현관에 핸드폰 두고 있지? 그럼 오늘부터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현관 앞에까지 한 100번 갈걸요 여러분. 이거 만지고 싶어가지고 요거 만져 여러분. 만지면 큰일 나지 여러분. 만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 여러분. 지옥은 안 가지만 핸드폰에다 써놔 여러분. 만지면 너 죽는다.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러면 제일 여러분 이 마지막 위기가 언제 오는가 하면요 잠자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고 싶은 거야. 한 번만 정말 뭐 지진이 나진 않았는지 뭔가 뭐 응급 문자는 안 왔는지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니까 밤에 딱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오늘 내일 아침에 효과를 누리는가 하면요 핸드폰 잠자기 3시간 전에 안 만지잖아요. 숙면을 취합니다. 이 핸드폰이 여러분 다 가수면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젊은 애들 다 만성 피로야. 그러니까 계속 당을 땡겨. 그러면 먹고 또 가가지고 살 뺀다고 돈 쓰고 또 먹고 돈 쓰고 이 짓 하면서 가난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을 집에 딱 두잖아요. 첫째 날이 오늘 최고 힘든 날이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5,500명 중에 자 핸드폰을 다 여러분 집 앞에 놔야 됩니다. 두기 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 오지를 말라니까 여러분. 아니 안 할 거면 서로 왜 짐 뺍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관에다 둬봐요 여러분. 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일 좀 써서 여러분 와요. 하루 동안. 그래서 나 핸드폰 뒀다 진짜 내일 아침까지 안 만졌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 내일 다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뭘 다른 걸 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지고 있으면 죽도밥도 안 됩니다. 기도 못해요 여러분. 절대 기도 못합니다. 깊은 기도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주님 오시는데 먼저 카톡 친다니까. 여러분 주님 임재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막 부동산 사서 이런 전화 와요, 여러분. 쓸데없는 보험 권유 전화 오고. 그러니까 핸드폰 무음이나 진동해 놓고 쳐다보지를 않는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불만인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퇴근해가지고 이제 내가 쉬는 시간인데 핸드폰을 못 만져? 일단 여러분 오늘 하루만 안 해봐요. 하루만 안 해보면 남는 시간이 퇴근해가지고 아침까지 여러분 한 8시간, 9시간 남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에 딴 걸 아무거나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는 통제 안 할 테니까. 일단 핸드폰은 현관에 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예, 이거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고 내일 제가 오면 또 다른 거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걸 하면서 여러분 일단은 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영성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내일 오셔도 여러분 그때 핸드폰 들고 있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뭐 주님 주여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막 가가지고 기도 원장들 등짝 맞는다고 인간이 안 바뀌어 여러분. 나 얼마나 많이 맞아봤는데 여러분 안 바뀌어. 끝나 여러분 맞고 나면 끝이야 여러분. 멍도 살아기 전에 또 옛날 습관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바뀌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래 읽고 이제 예배팀 나와주시면요. 자, 김시은님 이분까지만 읽고 한번 손들어. 김시은님 누굽니까? 우리 앞에 맨 앞에 형제님 마이크 좀 요거 뭘 버렸는지만 한번 간증 읽어봐 주세요. 네. 얼굴은 찍지 마시고 그냥 목소리만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다 읽으면. 네네 쓴 것이. 저는 미적지근한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25년 가까이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 멘탈이 약한 줄을 아셔서 그럭저럭 순탄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안 되시겠는지 제 삶을 흔드십니다. 아무것도 잘 안 되고 필요한 것은 점점 많아지는 중에 제가 버린 것은 하나님의 얼굴 외에 이것들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 아직 버리지 못한 거나 고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려고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됩니다. 환경을 바꿔보고 말씀과 기도로 들여가려 힘을 쓰는데 제 안에 거하는 죄가 하나님을 뵙고 사랑에 빠지기 원하는 제 속사람의 발목을 잡아 끕니다. 27살 되도록 마음대로 한 것이 단번에 끊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뵙는 것일 텐데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뻔뻔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직 못 버린 거 유튜브, 웹툰, 음란물 두이 설교를 듣고 끊었다가 다시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다시 버리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지 없고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싫어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줄은 알겠는데 여전히 스스로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다 이게 많은 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자, 이거 시작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핸드폰을 현관 앞에 두시는 걸로 시작하십시오. 해보실 수 있겠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지금 여러분 안에 이거 실천하려고 하는 이 작은 믿음의 반응 이거를 겨자씨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 핸드폰 현관 앞에 두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핸드폰 안 만지고 내일 아침까지 막 만지고 싶은데도 끝까지 참고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걸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발버둥을 쳐보시란 말이에요. 핸드폰 안 만지려고. 그걸 오늘 밤 하루만 씨름을 해보세요. 또 TV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핸드폰 놔두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잘됐다. 벌써 제가 말을 안 했더니 아이고 핸드폰 놔두고 TV 봐야 되겠네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지를 말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두고 그럼 노트북 봐야겠다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말라는 거는 쳐다보지 말라는 거 다른 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든지 아니면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그래서 일단 하루를 견뎌보세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보면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요 뒤에 있는 나무를 보시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작은 반응 이렇게 작은 순종을 하는구나. 이 변화되고 싶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순종하는 겨자씨만한 행동을 통해서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간증할 날 반드시 옵니다. 정말 반드시 옵니다. 그게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새로운 창조물 되는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평생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 탈출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시즌 되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좀 시간을 길게 끌었는데 내일부터는 좀 시간을 그래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이거 여러분 문 열고 나가가지고 깜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깜빡할 것 같으면 아예 손바닥에 적어놔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핸드폰 현관에 두고 안 만진다. 아니면 내 포스트잇에다 핸드폰에 붙여놓든지 해서 오늘 미션은 집에 가서 저녁에서 아침 잠잘 때까지 핸드폰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내일 이제 드릴게요. 핸드폰만 일단 안 만져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잇 워크북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다 배송을 했는데 수요일날이 공휴일이 껴가지고 아직 도착 안 한 분들 때문에 받으신 분들 한번 댓글창에 나 받았습니다 신청했는데 한번 달아봐 주시고 얼마나 받았나 보게. 안 받은 분들은 나 신청했는데 못 받아서 달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까지 내일까지 선착순 남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신청했는데 신청하신 분은 가져가지 마시고 신청 안 했는데 현장에 왔다 한 분만 가져가시고 집에 다 도착할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도착하면 내일부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거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만 없는 분들은 받아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그 출력을 하신 분들 나 잘 못한다 하면은 주변에 아들이나 누구한테 출력 좀 해달라고 그래. A4로 출력을 해가지고 갖고 계시면 이걸 월요일부터 쓸 겁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못 받은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도착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이 메시지 이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여튼 계속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요 시즌에 여러분 딴 거 많이 듣지 말고 가능하면 홀리 투브 요것만 딱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직장 다니는 분들 가운데 핸드폰 현관에 두라 그랬는데 어떡하냐 하는 분들은 오늘 여기 현장에 오시거나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무조건 저녁에 여러분 핸드폰 현관에 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들을 분들만 요것만 듣고 바로 핸드폰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듣고 뭐 딴 거 아니 이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은 분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듣고 핸드폰을 듣는 즉시 끝나면 바로 현관에 갖다 놓고 아침까지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거 제가 17년 전에 주님 만났을 때 첫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저께 3.1절 집회를 섬기려고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솔직한 마음이 이제 3.1절에 뭐 8시간 또 금식하고 해야 되나 이거.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약간 요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참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지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8시간이고 어떻게 또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밥도 못 먹고 몸도 요새 안 좋은데 막 이런 생각에 딱 앉아 있는데요. 제 안에 화면이 하나 딱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마음에. 작년 3.1절에 똑같은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똑같이 3.1절 기도했거든요. 그때 대통령 선거 앞두고 며칠 앞두고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요. 8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계속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설교가 안 나오고 여러분 그냥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이 나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나라 위한 기도하러 오신 분들 다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뭐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다 울었어요, 여러분. 그냥 거기 현장에 오신 분들과 막 수천 명이 엉엉 울어서 주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에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고 1년 만에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살만하니까 3.1절 됐는데 오늘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앉아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어저께 제가 해야 될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이 주신 게 여러분 기억하라 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남들한테 기억하라. 야, 너 기억해 너.
1년 전에 네가 어떤 기도했는지, 너가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내가 들어줬지? 근데 너 벌써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판의 색에서 기억해. 내가 너희들을 어떤 땅에서 이끌어냈는지,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여호수아에 너 기억해라.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너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건져냈는지 너 기억해. 요단강 건너는데 야, 돌 주어. 제사장들 돌 주어서 물 장경까지 돌 세워놔. 그리고 너 기억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물길을 갈라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는지. 왜?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정말 바뀌기 원하는데요. 나 정말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돌파되기 원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노예 생활하려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점핑을 하기 원하는데, 주님,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 주님을 만나는데 앞서서 방해되는 건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주님, 오늘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저녁 시간에 핸드폰 안 만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요 안 돼요. 손바닥에 새기세요. 핸드폰 저녁 시간에 현관에 갖다 둔다. 그리고 오늘 하루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승리해서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현장과 온라인에 오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고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손바닥에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려고 버리는 겁니다. 나 예수님 만나려고 나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 이 작은 겨자씨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정말 힘을 다해 주님 내가 발악을 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저 17년 걸렸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교보문고 가봤는데 베스트셀러의 책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입구에 저기 판교점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날 알아볼까봐 수줍어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왔는데, 자,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내가 17년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선교의 시즌을 주실 거라고 알았다면 내가 참 믿어졌을까? 여러분, 저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참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난 꿈인 것 같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이게 도대체 웬 은혜냐? 웬 은혜냐?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 그냥 우는 거 여러분.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누려야 될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누려야 될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오늘 저녁에 한번 버려보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겨자씨와 같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